최신의 건강 정보와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4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럼 하시면 되지 뭐가 고민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틀니를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개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치료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온다라고 그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단 이분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치과 치료, 그중에서도 특히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원장님, 김현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임플란트를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민하시는 이유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많이 아플 거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의 주제가 놀랍게도 수술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예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섭고 맞아요. 또 피도 나고 많이 붓고 막 멍들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불편감들을 줄이기 위해서 요새 많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랑 수면 마취 임플란트인데 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모델 분석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붓기도 줄어들게 되고 네. 실제로 절개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불편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수면 마취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불편감이라든지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환자분들이 편해하시고 또 실제로 기억이 약간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저는 수면 마취라고 하면 사실 여자분들은 이제 성형 수술할 때 많이들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데 치과 치료에서도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재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시술법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면 마취가 보통 내시경 하실 때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성형외과에서 이게 진료를 많이 하실 때 쓰는 그런 치료법이었는데요. 그게 네네. 치과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실 때 수면 마취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자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태가 돼서 어느 정도 공포심이라든가 그리고 수술 받는 도중에 그런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한 불편감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훨씬 편하게 수술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수면 마취 자체에 쓰는 그런 약제가 그 수술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임플란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의 고통을 정말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니까 고통은 덜어드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어때졌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가 예전 10년, 20년 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진 건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2개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기간 자체도 예전에는 발치 후에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식립하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하게 될 기간이 뭐 1년 이상 걸렸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재료라든지 수술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또한 급속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문적으로 전공한 그런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으시면 안전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고 또한 두려움이나 어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도 의식화 진정요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면 마취기 때문에 전신 마취랑은 다른 거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수면 마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런 수면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평소에 치과 치료 받는 걸 굉장히 망설이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서 수술 시에 좀 더 많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평소에 국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 구토 반사가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입천장 쪽을 건드리면 조금만 건드려도 구역질이 심하게 아이고. 나시거나 입을 또 오래 벌리기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허. 이제 수면 마취 받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수술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게 수면 마취다 보니까 약물이 나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혹시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수면 마취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처럼 전신 마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자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막 하면은 대화도 약간은 가능하고 그렇게 그런 상태고 또한 저희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환자의 그런 신체 징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약물도 그에 따라서 조절해서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환자분이 약간 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임플란트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면 시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 그 생징후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맥박이나 다 체크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술이 이제 환자분도 편하고 술자도 편합니다. 그래서 시술도 실제로 지금 재고 있는데 전악 임플란트에 뭐 발치하고 다 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30분 이내에 완료가 되고 그래서 환자분도 빠르게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저게 발치부터 이제 수면에 들어가서 발치부터 식립까지가 30분 정도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자분에 따라 다르지만 네. 뭐 빠른 경우에는 30분, 와. 또 길게는 1시간 이렇게까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이제 이를 새롭게 심는 거잖아요. 최대 몇 개까지 좀 한 번에 가능한 건가요? 일단 한 번에 위아래 전체 다 식립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요? 예, 그래서 뭐 개수의 제한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앞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내비게이션이 그 차 운전할 때 목적지 찍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우리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어디에 심어질지, 그리고 어디가 뼈가 제일 좋은지, 그리고 어디가 교합을 실제로 받았을 때 하중을 더 잘 분산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거기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군요. 네. 우리가 길을 찾을 때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이용하면 딴 길로 안 세고 딱 거기에 도착하듯이 임플란트도 목적지에 딱 하니까 이제 절개도 최소화할 수 예. 있고 환자분의 이제 통증도 덜어드릴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시술법인지 자세하게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컴퓨터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환자분 치아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컴퓨터로 잘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가 신입될 위치를 확인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의 위치를 피하고 또 가장 보철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힘을 가장 잘 받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저희가 시술 전에 모의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신경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잇몸 절개가 그러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무절개라고 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개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을까요? 이 개수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거의 목적이 정확한 위치에 심고 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위치에 심고 또 수술 후에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개수를 줄이는 거는 이제 그 치아의 그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치아마다 개수마다 똑같이 임플란트 심는 거 가장 좋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개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수는 줄일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앞서 사례 봤을 때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사례를 좀 보셨는데요. 틀니를 착용하신 분들도 모든 분들이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틀니를 하고 있으시더라도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임플란트 또 어떤 시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지금 급속 임플란트하고 일반 임플란트하고 물에 닿았을 때 차이가 있네요. 이 친수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혈액에 담갔을 때도 당연히 급속 임플란트가 훨씬 혈액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임플란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급속 임플란트가 말 그대로 좀 더 빠르게 고령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표면에 저런 세포들이 와서 붙어서 그 세포들이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유도를 하고 그 성장인자들이 뼈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옆에 임플란트 옆에 뼈 구조가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급속 임플란트라 하면 이제 다른 물질이 이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더 빠르게 급속하게 내 몸과 밀착이 된다. 그렇게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철의 차이였던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 급속 임플란트라는 게 어떤 점 때문에? 표면 처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수성이라든가 혈액에 담갔을 때 얘네들이 혈액을 쫙 흡수하는 그런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급속 임플란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은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전체 발치 이후에 급속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치아를 완성을 하신 분이고요. 네, 기존 분들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짧게 걸리셔가지고 아주 만족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저렇게 전체 식립을 하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신 거예요? 뭐 사람 환자분마다 이제 뼈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2, 3개월 정도, 3, 4개월 길게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식립을 하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인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진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시술뿐만이 아니라 치과에 도착을 해서 시술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환자분 그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수치를 체크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CT나 파노라마
하여튼 엑스레이 영상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이거는 환자분 CT를 체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서 지금 잇몸 상태라든가 뼈 상태, 그 치아가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안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과, 그리고 수술을 직접 하는 구강아간면외과, 보철물을 올려주는 보철과 그런 전문 의료진들이 사전에 다 상의를 해서 협진을 해가지고 최상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상의 후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꼼꼼한 진료 과정을 거쳐서 시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영상을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가 어떤 분한테든 다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한은 없는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임플란트가 모두 다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전신질환을 한두 개쯤 갖고 그쵸. 계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에는 거의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술법이 개발이 된 지 한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어떻고 그런 논문들이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전문의들이 다 상의한 결과로 임플란트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양한 질환별로 성공적인 사례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예, 남성분이시고 당뇨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 네네. 예, 당뇨가 있다고 해서 뭐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당뇨는 물론 조절은 해야 됩니다. 조절은 하셔야 되고 네. 그래야 이제 롱텀하게 치아를 잘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지만 치료를 세심하게 해서 잘 치료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까지 마무리하셔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사례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또 다른 질병과 연결돼서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고혈압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수술하기가 힘들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그런 환자분이신데요. 네네. 39세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앞니 쪽이 아무래도 딱 보이는 부분인데 저렇게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바로 이 빼시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철물까지 완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수술이 잘 된 임플란트 이제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좀 성공적인 수술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이시고요. 네네. 골다공증을 오랫동안 알아오셔가지고 예,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 예,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가능하고 근데 요새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임플란트를 좀 결합되는 걸 좀 방해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약제를 드신 기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약제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거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니까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게 아니었네요. 다 가능하니까 나는 이 약을 먹고 있고 나는 여기가 아파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신 후에 임플란트 나에게 맞게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요. 예후가 좋은 케이스들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수술 결과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새롭게 치아를 얻으신 거잖아요. 이걸 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관리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가 일단 우리 몸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 치아랑 똑같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랑 똑같이 생각하시라는 얘기는 이제 보통 자연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는 치주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발치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치주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가지고 치주병이 생겨서 이제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그런 최악의 아이고.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 정기 점검하러 오시라고 6개월 간격이나 뭐 3개월 간격, 1년 간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꼭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해주시는 거는 당연히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혈당 유지를 계속 잘 해주셔야 되고 금연이랑 금주하시는 거는 필수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를 잘 닦아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잇몸을 잇몸을 잘 잘. 닦으셔야죠. 아. 예, 임플란트랑 잇몸이랑 연결되는 그 부위, 아하. 그 부위가 이제 음식물도 많이 끼고 하니까 그쪽에 양치질을 특히 유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술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아플 것 같아. 수술 기간 나는 저거 못 참을 것 같아.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네, 뭐 100세까지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잘 씹어 드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가 없다고 뭐 두려움에 치과 방문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넣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치과 방문하셔서 맛있는 것을 드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복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씹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삶을 즐겁게 사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임플란트는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수술법들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통증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진단 받으셔서 임플란트 잘 수술 받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씹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요즘 시대에 맞춰서 속담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이 대신 잇몸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 대신 임플란트다,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다. 뭐 이런 속담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수술 통증을 줄인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지선, 김현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동안 고민되셨던 치아 건강.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치아는 오복 중 하나죠. 그만큼 치아 건강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일 텐데요. 이 외모나 표정도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